4.7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들도 유권자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마포경찰서에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출마한 모 정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며 TBS의 독립성 훼손 발언을 해 평화나무로부터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4년 전 3월 31일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오 희생자 가족들이 국민과 생명, 안전을 중요시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정부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4.7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지역 중 관심 지역은 단연 서울시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연일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표심을 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 의혹과 관련해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은 청년 민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권지연 기자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연일 정권 심판을 부르짖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정책 위주의 토론회가 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유세 때마다 내세우는 건 정권 심판,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라고 꼬집습니다. 더 큰 죄를 지은 게 저는 주거비를 상승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올린 거, 전세값 올린 거, 월세 올린 거. 그러나 정작 오 후보 역시 부동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과 관련해 셀프 보상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존재나 위치를 몰랐고 개발지구에 포함된 것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 후보 처가가 2005년 6월에 이 땅을 측량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곡동 보금자리지구 셀프 보상과 관련해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심지어 KBS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과 항의 방문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오 후보 처가 소유한 내곡동 땅은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09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 2010년 토지 보상을 받을 당시 토지 가격은 평당 4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또 실제 보상가는 2배 가까운 270만 원, 총 36억 원가량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로 여겨질 상황이 거듭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특히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자신은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오세훈 후보. 지난달 30일 평화나무의 질의에도 2005년 6월 13일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는 간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날 내곡동에 있었던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그대로 영영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반박되는 상황입니다. 경작인 김 선생은 2005년 6월 측량이 있었던 날 오세훈 후보 장인 그리고 오세훈 후보와 함께 안골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혹시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오셨어요. 기억해요. 네. 김 씨도 왔고 오세훈 후보도 직접 보셨습니까? 네, 예. 잘생기셔가지고 눈에 띄어요. 그때 혹시 주방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아니, 홀에 있다가 주방으로 갔는데요. 예. 김씨 그분이요. 주방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그 오세훈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오세훈 의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잘 좀 부탁하고 맛있는 거 좀 해주시라고 주방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올 때도 혹시 아드님도 하얀 면바지였을 거예요. 하얀 면바지,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그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죠. 그래서 시간대는 대략 점심시간이 넘었으니까 1시 반에서 2시 사이로. 점심시간이 넘었다는 건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손님들이 11시 반에 오셔갖고 12시 반에 딱 나가거든요. 인근의 예, 예.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예, 예. 오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측량 현장에는 오 후보의 처남이 참관했어야 했지만 정작 당일 오후 1시 30분경 오 후보의 처남은 대학원 행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세훈 후보는 용산 참사의 원인을 임차인들의 폭력 때문이라고 발언해 공분을 일으켰고
또 오 후보가 한때 몸담았던 환경운동연합도 오세훈 후보의 한강 르네상스를 재현하겠다는 공약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의혹과 거짓말 논란을 압박카드로 쓰면서 21분 컴팩트 서울과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 분양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도 대규모 개발 사업을 부르는 데다 현실성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서울 시민들은 어떨까?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정직하고 청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미래청사진은 새로운 서울시장의 역량에 달리겠지만 그에 앞서 후보자 검증은 서울 시민의 몫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31일 오전 10시 30분경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모정당 서울시장 후보를 상대로 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서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월간 신동아 3월호와의 인터뷰에서 TBS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모 정당 후보자가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고발했습니다. TBS에 대해서 정치 편향 논란이 있다면서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시장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언론이라면 언론답게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그 주변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시장님 계실 때는 TBS가 그래도 뭐 이런 논란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어땠습니까, 관계가? 지금처럼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죠. 예. 이 후보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라고 말했습니다. 방송법 제4조 제1항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라고 밝히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105조에는 위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31일 고발인 조사에 앞서 마포경찰서 앞에서 오늘 우리는 방송법 제4조 위반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이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도 있지만 TBS가 서울특별시 사업소에서 별도의 재단으로 변경된 취지에 비추어 방송의 독립성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날 언론노조 TBS 지부도 성명을 내고 이 후보를 향해 법적 근거 없는 겁박 삼가라고 질타했습니다. 2021년 3월 31일은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가 벌어진 지 4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들의 시신도 찾지 못한 희생자 가족들은 제대로 된 추모도 할 수 없다며 사죽이라는 표현도 차마 쓰지 못했습니다. 유해를 수습하기 위한 2차 심해 수색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혔는데요. 스텔라 데이지오 희생자 가족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에게 이런 고통이 밑거름이 되어서 또 다른 이런 사고가 제발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4년 행사가 5년, 6년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침몰 참사 4년째를 맞이한 희생자 가족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으로 다룬다고 했지만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도록 침몰의 원인 규명은 물론 유해 수습을 위한 2차 심해 수색마저 요원한 상황입니다.
3월 31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스텔라 데이지오 대책위원회는 침중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진정 국민들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연대 발언에 나선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문재인 정부에게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공무원들에게 당신 자식은 경찰도 구원도 아니니 찾아줄 수 없다고요. 이게 사람이 먼저라도 문재인 정부의 속마음이고 본질입니까?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행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희생자 가족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유해 수습을 위한 2차 심해 수색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지난 1차 심해 수색 당시 유해를 발견하고도 철수해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에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 가족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으며 저희 가족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거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2차 심해 수색을 통해서 개조한 화물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 개조했기 때문에 선박이 침몰까지 했고 22명의 꽃다운 선원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수십 명의 가족들이 이렇게 피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국가가 제대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애도조차 할 수 없는 사회적 참사 희생자 가족들. 지금 국민들은 진정 제대로 된 국가 역할이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